1893년 시카고. 전기로 불을 밝힌 만국박람회를 보려고 반년 동안 2,700만 명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의 그늘에서 한 남자가 박람회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수상한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H.H. 홈즈. 훗날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불리게 되는 남자입니다. 전설은 그가 수백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간극, 그러니까 진실과 신화가 어떻게 뒤섞였는지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시카고 남쪽 잉그루드의 이 3층 건물, 사람들이 훗날 성이라고 부른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홈즈의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제. 1861년 뉴햄프셔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미시간 대학 의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의대 시절부터 그는 해부용 시신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에 손을 댔습니다. 졸업 후에는 빚과 추문을 피해 여러 주를 떠돌았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1886년 25살에 그가 시카고에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쓴 새 이름이 헨리 하워드 홈즈, 줄여서 H.H. 홈즈였습니다. 그는 잉그루드의 한 약국의 약사로 취직했고 몇 년 뒤에는 그 약국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 여성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87년부터는 약국 맞은편 부지에 3층짜리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상가, 위층은 객실. 그런데 공사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몇 주 단위로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품삯을 떼먹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의 전체 구조를 아는 사람이 홈즈 단 한 명뿐이게 됐습니다. 막다른 복도,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문, 방음 처리된 방과 지하로 통하는 통로. 훗날 경찰 수색에서 확인된 이 구조들 때문에 신문들은 이 건물을 살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893년 박람회가 열리자 홈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하숙집으로 바꾸고 박람회를 보러 온 사람들, 특히 혼자 상경한 젊은 여성들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인구가 폭발하던 도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소식이 끊겨도 그저 어디론가 떠났겠지로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전국 단위 실종자 시스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홈즈의 하숙집에 머물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몇 명인지는 바로 이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지금도 정확히 셀 수가 없습니다. 1894년 자금난에 몰린 홈즈는 오랜 동업자 벤저민 피첼과 보험 사기를 계획합니다. 피첼이 죽은 것처럼 꾸며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생명보험금 $10,000를 나눠 갖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시신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피첼을 실제로 살해하고 그 시신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리고 피첼의 아내에게는 남편이 살아서 숨어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는 피첼의 아이들 중 셋을 자신이 데리고 다니겠다며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중서부와 캐나다를 옮겨 다니는 동안 보험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94년 11월, 홈즈는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찰은 그를 사기꾼으로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피첼의 아이 셋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895년 6월,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형사 프랭크 가이어가 아이들을 찾는 임무를 맡습니다. 단서는 홈즈가 지나간 도시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가이어는 기차를 타고 신시내티, 인디애나폴리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토론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홈즈의 동선을 되짚었습니다. 호텔 숙박부의 필체와 이웃들의 기억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몇 주에 걸친 추적 끝에 가이어는 토론토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아이들의 흔적이 끊긴 집들을 찾아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국가 수사 시스템이 아니라 형사 한 사람의 집념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셈입니다. 가이어의 추적기는 미국 수사사에서 지금도 전설처럼 인용됩니다. 아이들의 소식이 알려지자 시카고 경찰도 홈즈의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기묘한 구조와 지하실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문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적으로 200명 살해설까지 등장했고 성의 구조도 갈수록 부풀려졌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 보도 상당수가 과장이었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입증된 살인은 피첼 1건, 수사와 정황으로 뒷받침되는 희생자는 9명 안팎. 그리고 신화는 수백 명이 세 숫자의 간극 자체가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1895년 10월, 홈즈는 벤저민 피첼 살인 혐의로 필라델피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엿새 만에 끝났고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사형 확정 뒤 그는 신문사에서 돈을 받고 27명을 죽였다는 자백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1896년 5월 7일, 홈즈는 필라델피아 모야맨싱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성은 그 회원인 불명의 화재로 속이 타버렸고 결국 철거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우체국이 서 있습니다. 홈즈가 내 시신을 파헤치지 말라며 콘크리트 관에 묻힌 탓에 사실 처형을 피해 도망쳤다는 소문이 100년 넘게 떠돌았습니다. 2017년 후손들의 요청으로 무덤이 열렸고 유해는 본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박람회의 그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대도시의 익명성이 어떤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준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